침 치료가 자율신경 기능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경험이나 추정의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침치료와 자율신경 1편에서 침치료는 진통작용, 염증 억제작용, 내분비 조절작용, 자율신경계 조절작용, 면역기능의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침치료가 신경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나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경계에 침이 미치는 영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기능 조절 측면에서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침 치료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 추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한 연구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전공이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제한적인 지식만 있다는 점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논문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 치료와 자율신경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한두 명의 한의사의 주장이 아닌 여러 학술단체와 교육기관 또는 한방병원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침 치료를 했을 때 자율신경계 기능과 관련된 생체 지표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관련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을 해서 침이 자율신경에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율신경 치료를 위해서 침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이나 앞으로 침 치료를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신경계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 3가지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RV, EEG, SCR이라는 3가지 척도인데요. HRV는 심박변이도, EEG는 뇌파나 뇌전도, SCR은 피부 전도도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생체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자율신경의 기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RV는 시간에 따른 심박수의 주기적인 변화이고요. 하나의 심장 주기로부터 다음 심장 주기 사이에 미세한 변화를 측정한 값이고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과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이 HRV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HRV 신호는 각기 다른 대역의 주파수 신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복잡한 신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고주파 영역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반영을 하고요. 저주파 영역은 우선적으로는 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반영을 하지만 이 부가적으로 부교감 신경의 요소도 나타내는 비교적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자율신경 기능의 생체 지표에 해당합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이 침 치료 위치나 방법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기도 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도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침 치료는 자율신경 기능 조절에 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용어가 사실 제게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께도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해서 후속 영상에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침을 놓는 위치 혈자리를 일반인들이 직접 침 치료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주 지압을 해주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뇌파를 의미하는 EEG는
대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활동인 뇌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뇌파 역시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수면 등의 안정 상태에서는 주파수가 낮고요. 각성 상태가 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서 불안할수록 고주파의 뇌파가 관찰됩니다. 즉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일수록 불안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파의 주파수도 높아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뇌의 부위에 따라서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침 치료를 통해서 침을 치료하는 말초 부위에 있는 감각신경의 자극이 자율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자율신경의 자극은 중추신경인 뇌의 변화를 일으켜서 뇌파가 변화한다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침 치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뇌파의 변화까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CR이라고 하는 피부 전도도는 피부에 두 개의 전극을 위치를 시켜서 직류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피부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땀샘의 활성도가 증가해서 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피부 전도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땀샘이 자극이 많아져서 땀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피부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박 변이도나 뇌파에서처럼 침 치료를 하는 혈자리에 따라서 피부 전도도도 실제로 변하는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심박 변이도, 뇌파, 피부 전도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면 한의학의 침 치료 위치와 방법에 따라 자율신경의 기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한방병원이나 한의학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양 의학의 토대를 둔 신경과나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코워크를 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런 시도를 해봐서 조금 더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